Engineered Riding Channel. That's alright. 외건의 무덤이라 불리는 국내차 시장. 외건은 현재 모두 단종되어 씨가 말라버린 차종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차량들이 있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온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건은 기본적으로 세단 형태의 트렁크 공간을 높여 만든 차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름의 시작은 마차를 끄는 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트렁크 부위가 극도로 짧아진 해치백과 비교할 때 외건은 이와 반대로 최대한 공간성을 확보한 차량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건이라고 통칭하지만 미국에서는 스테이션 외건, 영국에서는 에스테이트카, 프랑스에서는 파밀리알 브레이크, 이탈리아에서는 파밀리아레, 독일에서는 콤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조사마다도 독립된 외건의 명칭이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바리안트, 푸조는 SW, 벤츠는 에스테이트, 아우디는 아반트, BMW는 투어링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생산된 국내차 외건은 총 11대입니다. 각 제조사별로 어떤 차량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첫 차였던 포니는 외건으로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내 시장이 외건의 무덤이었을까요? 판매량의 부진으로 일찍 단종이 되었고 포니2부터는 아예 생산 라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존 포니 세단을 기반으로 한 포니 외건은 사선으로 깎여나간 라인이 해치백과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현대 스텔라에도 외건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외건은 약 400대 정도 소량만 생산되었기에 일반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용차나 경찰차용으로 생산됐으며 아직 119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던 시기라 구급상자 같은 것도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아반떼 투어링은 정말 잘 팔렸던 아반떼 1세대의 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유선형 세단에 성의 없이 늘리기만 한 트렁크 공간으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외건은 직선의 깔끔함이 돋보였다고 한다면 살찐 자동차의 모습이었던 아반떼 투어링은 외건의 무덤을 만들어낸 흑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반떼 투어링이 단종이 되고 8년을 견뎌낸 다음 현대는 준주명 해치백 i30를 기반으로 한 CW를 제작합니다. i30는 유럽 전략 차종으로 시작 자체가 유럽을 겨냥했기 때문에 제법 완성도가 높았고 심심치 않게 국내에서도 제법 많이 팔렸습니다. 현재까지 마지막 외건으로 남아있는 i40는 지금까지 제작됐던 차량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외건이지만 지나치게 뚱뚱하지 않고 디자인도 제법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건이었기에 높은 실용성은 물론인데다 수출 목적으로 차량의 부품 품질이 더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브리사가 첫 번째 외건 모델이었습니다. 이 브리사는 기아 산업이 만들어낸 최초의 후륜구동 승용차로 포니와 함께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이 베이스는 마쓰다 그랜드 파밀리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포니와 함께 경쟁 차량으로 쓰였습니다. 이 자동차 합리화 정책으로 승용차 생산을 못했던 기아는 10년 만에 프라이드를 생산하게 되면서 트렁크 라인을 넓혀 만든 프라이드 외건을 만들었습니다. 각진 디자인에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1세대 프라이드는 트렁크 공간을 인위적으로 넓혔음에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나타내며 넓은 공간으로 가족의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크레도스2 외건 형태인 파크타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파크타운이라는 별도의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면서 호기 있게 출발했지만 판매량은 1000대 안팎으로 정말 저조했습니다. 이 7인승 모델로 당시 세제 혜택을 노렸지만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해 세금 혜택도 받지 못했던 비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래 굴하지 않고 소형차 리오를 늘려 RXV를 만들어냅니다. 리오의 디자인적 완성도는 C필러 같은 D필러를 만들어내면서 늘어난 해치백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기존까지 인위적으로 트렁크만 덩그러니 늘린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차가 해치백이냐 외건이냐는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우차는 누비라의 스패건을 출시합니다. 당시 기아의 파크타운이나 아반떼 투어링과 경쟁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셋 중에서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유는 리오 RXV와 마찬가지로 C필러를 최대한 감추면서 외건의 인위적인 모습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판매량만큼은 세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GM대우에서는 준중형 라세티를 기반으로 전용 외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특이한 점은 오직 2.0 디젤 엔진만을 선택했다는 점인데요. 판매량이 낮아 주문 생산 방식을 적용했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라세티는 월드카 역할을 하면서 디자인적 완성도 또한 높았습니다. 실제로 라세티 외건을 선택한 오너들의 높은 만족도는 오랫동안 간증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외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넓은 거리를 오랫동안 주행하며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문화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밀하고 산지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외건보다는 SUV가 더 유리한 차종입니다. 게다가 미국만 하더라도 배달비가 비싸지만 우리나라만큼은 배달과 공공운송수단이 발달된 곳이 없기에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출퇴근, 레저 혹은 과시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과는 달리 언덕과 경사로가 많은 것도 한 이유이며 세단에 비해 외건의 가격이 높아서 SUV가 더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K5 외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도 오직 유럽만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외건이 없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SUV가 있으니까요.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올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